마니커 FNG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 이게 닭고기 관련주인데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시장에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몇 개 있으며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대충 생각나는 거 뭐 보더라도 3개만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고 팜스토리가 내일 상장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차트는 더 무너지지 않고 일단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 마니커 FNG가 상장을 한다고 닭고기 관련주들이 바닥을 치다가 약간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반등과 함께 약간 올라온 상태이고, 뭐 그렇게 닭고기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뭐 이게 상장한다 해서 이게 무조건 고성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기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투기성에 맞게 기회를 줄 때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 상장을 매번 소개해 드리지만 매번 소개해 드리는 것마다 뭐 추천을 드린다거나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신규주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신규주가 터질 경우에 거래대금 상위, 제가 항상 보는 화면인 거래대금 상위 1위에 대부분 이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신규주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면 그거 리스크가 정말 커서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 깡통을 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신규주가 잘만 들어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싫어하신다면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니커 FNG 희망 공모가가 3,400원에서 4,000원,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은 1216대 1. 뭐 기간 경쟁률도 최근에 나온 종목들 비슷하게 뭐 110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약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 마니커 FNG가 전체 물량이 1037만 주, 뭐 대충 1000만 주 정도가 넘고,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 유통 가능한 물량입니다. 25%. 그러니까 공모주주밖에 유통이 안 되는데 이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4,000원에 상장한다고 계산을 하면 시가총액이 약 400억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50% 뻥튀기 되면 600억, 2배 뻥튀기 되면 800억. 닭고기 업종 이게 그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마니커가 최근의 시세를 주기적으로 반짝반짝 주고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할 때 신규 상장 효과로 인해서 처음에는 거래량도 몰리고 변동성도 강하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닭고기 관련주들과 거래량이 죽어버리고 뭐 바닥을 치거나 제자리로 자신의 가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가 4,000원이라면 4,0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의 가치가 그 이상이라면 뻥튀기 돼서 그 가격을 유지시켜 주겠죠. 유지시켜 줄 때 그때 다시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업종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상장 효과로 그냥 단기간에 단타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 나노브릭이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10%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나노브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거래대금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5위부터는 거의 비교도 안 되죠. 3배 이상 거래대금이 높고, 뭐 10위 밖으로는 거의 5배 이상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규주가 어떤 것이 상장하더라도 일단 분류를 하고 지켜봅니다. 무조건 매매를 안 하더라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선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규주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이고, 나노 브릭이 처음에 마이너스 10%에 출발을 해서 그거 VI가 풀린 다음에 6%까지 하락을 했다가 VI가 풀린 다음에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주포,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력이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예측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돈을 굴리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어느 종목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장하는 종목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나노 브릭이 최대한 싸게 상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마이너스 10%로 상장을 했으니까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그냥 단순한 매수세로 이런 거래량이 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세력에 따라서 그냥 하루 해먹고선 도망가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 뭐 장기적으로 뭐 신규주에 대박나는 경우는 2배, 3배 이렇게 오르긴 하지만 그런 종목을 보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상장하는 종목에서 제대로 잡아서 대박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노브릭 역시 이게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싸게 상장하면은 그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2배 뻥튀기 되는 것들은 제가 신규주를 7년 정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2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세력 안 들어옵니다. 내가 세력이라도 이런 종목들은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2배 상장하는 거 기관들한테 이 기관들 물량을 2배 가격을 주고선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기피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런 종목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도 적기 때문에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고 시가총액까지 뭐 5천억 규모 이 정도면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 시가총액에 영향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을 해서 23%까지 상승을 해서 지금 15%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은 항상 확실한 상승, 처음 VI가 걸릴 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VI가 걸린 순간에서 VI가 발동된 가격을 유지시켜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VI가 걸리고선 2분 뒤에 풀렸는데 그 발동 가격을 못 지키고선 다시 내려가서 거래가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고,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와서 처음 발동된 가격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 그때는 또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신규주로, 이런 투기성이 높은 신규주를 대응하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작정하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뭐 수익 나는 거는 대박을 맞을 수 있겠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감당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테크가 첫날에 하한가를 갔죠. 시초가에 매수하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주는 웬만하면은 확실한 상승을 보고 난 뒤에 진입을 해도 수익 볼 자리는 무조건 만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확실할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니코 FNG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역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 SP 시스템과 비슷하게,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이 SP 시스템과 비슷하게 시초가에 서로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니커 FNG 가장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가 가장 중요하고, 시초가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신규주의 시초가를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충 보면은 한 6,000원 이상, 50% 이상은 뻥튀기가 될 것 같고, 뭐 이거 잘못 잡으면은 이런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확실한 상승 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초가가 막 터무니없이 80%, 7, 80% 이상 뻥튀기가 되어서 상장을 한다면 아예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다른 종목을 매매할 것이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상장을 한다면 접근을 하겠지만 한 5,000원? 5,000원 정도에 상장을 하면 뭐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넣어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5,000원에 상장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매수를 하려고 뭐 이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초가에 접근하는 것보다 상장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리고 7, 80% 이상 뻥튀기가 된다면 아예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SP 시스템스도 2배 뻥튀기 되어서 아예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거 상장하기 전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2배 뻥튀기 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 신규주에만 분류를 해놨지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니커 FNG도 역시 뭐 2배 가까이 70% 이상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구경만 하던가 그 이하로 상장이 될 경우에 확실한 상승을 보고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규주의 불편한 진실은 기간의 경쟁률이 높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작고, 작을수록,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뻥튀기는 심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런 좋은 조건을 보고선 개미 투자자만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종목은 답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은 뻥튀기가 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다 하더라도,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잡는다면 답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마니커 FNG도 기관 투자자가 첫날에 거의 다 팔고 나갈 겁니다. 특히 사모펀드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나갈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이 SP 시스템스를 기억을 하시고 시초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